자, 오윤혜 씨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예, 두 분 처음이시죠? 네, 예.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 나누는 건 처음입니다. 예. 네, 화면에서 많이 뵀죠. 나이스 미트 유. 네, 반갑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예. 오윤혜 씨 진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모르는 거 진짜냐, 예. 연기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방송에서 밝힙니다. 컨셉 아니냐? 컨셉 아닙니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모르는 게 약입니다. 다시 한번 예. 밝힙니다. 예. 자, 오늘 실시간 메시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화제의 뉴스이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 3시 30분쯤에 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고 대통령이 다음 주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해주셨죠. 이것과 관련해서 3186님께서 지지율 의식했나요? 깜놀할 일이네요. 예. 이거 지지율 의식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되게 충동적인. 지지율 때문에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지지율이 높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예. 당연히 이제 오늘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지지율 20%대 최악의 지지율이 나왔고 이러다가 10% 떨어지면은요. 예. 정치권에 그런 게 있습니다. 10%로 떨어지면 네. 실제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거부하는 거다. 예. 사실상 탄핵 아니냐. 사실상 탄핵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까딱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야당 대표를 지금 뭐 범죄자, 피의자라서 안 만난다고 하다가 만난다고 하는 게 본인도 굉장히 쑥스러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 10%대는 일단 막아두고 보자. 그러면 막힙니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오늘 4.19 혁명 64주년에서 미리 가셨잖아요. 예. 이거를 계획했다면 사실 같은 시간에 가서 막 플래시 다 터지는 그건- 모습 이렇게 하면서 멋있고 정중하게 요청할 수도 네. 있는데 왜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4.19 그 기념식장에 만났어도 이 제안은 못했을 겁니다. 아, 보통 그래요? 이런 거는 전화로 그러니까 그래요? 양쪽 비서실 통해서 언제 통화하자, 예. 무슨 내용을 하자, 요 내용을 하자, 한 5분 정도 하고 영수회담 제안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미리 다 그건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덕담하고 인사하고 영수회담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수회담 할 정도면 오전에 제 시간에 가서 이렇게 좀 만나서 악수라도 하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추정하세요? 그런데 네. 제가 또 오늘 4.19 혁명 기념식에 갔다 왔는데 네. 본부에서 한 걸 보니까 알맹이를 빼놓더라고요. 알맹이.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네. 다시 말해서 3.15 부정선거가 그 촉발점 아닙니까? 예. 이 얘기를 없습니다. 정부에서 한 영상에. 예.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다. 아, 그 얘기 없죠. 하야하고 예. 하와이로 망명 갔다. 요 얘기는 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대통령이 갔으면 불편한 진실이 예. 드러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3.15 부정선거 대통령 쫓아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쭉쭉 나오잖아요. 예. 대통령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조조 참배를 했을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3706님께서 총리 후보, 비서실장을 통합 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받을 수 있냐고 역으로 던지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요, 이제 어다르고 아다를 수 네. 있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좋다. 그러면 내각 총사퇴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물밑에서 좋다 그러면 야당에서 총리 후보를 추천해라. 이게 국회에서 추천하라는 네.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야당에서 추천을 하면 그걸 받는 형태. 그건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누구 받아라 총리.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건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예.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로이님께서 만나는 것보다 만나서 논의할 의제가 문제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가 훨씬 중요한데요. 보통 이럴 때는 예.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만큼이나 좀 어렵게 지금 영수회담 하는 건데요. 맞아요. 이럴 때는 시간과 장소와 의제에 제약을 두지 말고 모든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이게 이제 노멀한 거거든요. 네,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지 않아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불가능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네. 저희 이제 야당으로서도 가면 또 성과를 그 열매를 그렇죠. 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요것만큼은 네.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사전 조율이 있겠죠, 당연히. 사전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요것만 아까 말씀하신 민생 그 예, 25만 원 뭐 이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5만 원 하려면 이게 예. 이제 추경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좋다. 대통령이 오케이를 하고 네. 국회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오케이를 하더라도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와라. 그럼 내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13조 예. 추경 편성. 그래서 국회 통과시켜요. 그럼 대통령이 좋다. 집행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야당이 제안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주면 네. 야당만 성과를 내고 그건 네. 야당 지지율만 올라가고 네. 야당만 환호와 갈채를 받을 네. 거 아니에요. 정치는 100대 0 게임은 없거든요. 그렇죠. 주고받는 거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특히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네.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양보할 거, 수용할 거, 또 우리 민주당이 양보할 거, 수용할 거 이건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는 뭘 예를 들어서 요구할 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예, 예를 뭐 들면. 총리를 누구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야당의 뜻, 국회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네. 이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총리 후임자를 지명할 테니 야당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 통과시켜 달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총리는 과반 의석 표결이 있어야 돼요.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어떤 불가능한 총리도 거죠. 예.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장이라든가 국회 네. 표결이 인사에 있어서 표결이 가능한 것은 민주당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네. 추상적으로. 예. 그럼 보통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통과시켜 준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대신 장관 같은 경우는 표결이 없어도 되거든요. 네. 그냥 인사청문회가 요식 절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도 앞으로 야당이 인사청문회 거쳐서 반대를 하면 임명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 좀 협의가 이루어져도 합의가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딱 느낌이 그만큼 합의 이루기도. 네, 2년 동안 겪어 보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여쭤본 적이 네. 없어요. 대선 후보로 나오셨을 때 이재명 대표님은 되게 친근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최근에 특히 총선에서 결과를 바라보거나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조금 진지하고 되게 전보다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측근이시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님의 심경의 변화가 크게 있었습니까? 정치인의 삶을 살면서 이 2년을 겪으면서 달라진 게 저희도 있나요? 가늠해 보기도 하고 짐작해 네. 보기도 하는데 우선 야당 탄압 정적 주기가 2년 동안 계속됐어요. 네. 네. 그리고 보통 정치의 여의도에서 관례 얘기하는데 관례는 대선 때 있었던 선거법 위반 뭐 고소고발은 네. 선거 끝나면 다 취하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선거법부터 기소가 되고 재판받고 이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실체도 없고 사실은 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많은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에 한번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사람의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한두 돼요. 건도 그 아니고 어려움이. 상상도 못 네.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언론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네. 네. 실제로 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이거는 보통 사람 범인이 느끼에는 너무나 큰 중압감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항상 웃고 다닐 수만은 없죠. 네. 확실히. 그래서 진중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총선 과정을 통해서 대표가 그런 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기고 지고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이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이 총선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이런 포갑 정치 속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패배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 책임감 이런 게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면 부족. 이것과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를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로 네. 너무 그분의 개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또 대선을 준비하신다면 본인이 좀 추스리고 이럴 시간도 필요한데 착한 오윤혜 씨래요.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또 이재명 대표님이 공격을 당할 그렇습니다. 텐데 그런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내 분위기는 또 이렇게 하는 분위기입니까? 민주당의 주인들인 당원들은 연임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당원들은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상당 그 절대 다수가 그런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것도 이제 대표가 결단을 하면
연임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당원들은 또 존중할 겁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일부 또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오윤혜 씨처럼 대표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거 네. 아니냐. 그리고 지금 재판받기도 버겁고 네. 그래서 좀 쉬어야 되고 재충전할 때다. 네. 근데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결단은 대표의 결단이군요. 본인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예. 예. 근데 대체적으로 당원도 그렇고 저 정청래도 그렇고 네.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대표의 판단 결단을 다 존중할 준비는 돼 있다.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나오죠? 글쎄요. 뭐 네.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가 8월이니까요. 예. 시간이 얼마? 22대 민주당에게는 국민들이 아주 바라는 게 많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호하신데요. 네, 3부에서는 화제의 인물 찐스틸러 코너 대기 중이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고와 네. 강한 경고로 끝내시는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